사진 한 장이었다. 햇빛 아래 줄지어 선 병사들 모두 웃고 있었다. 하지만 정화의 눈은 곧 멈췄다. 아들 도윤의 왼쪽 광대, 희미한 멍, 입꼬리만 억지로 올린 표정. 훈련 중에 다친 거겠지. 스스로를 달래보았지만 마음이 가라앉지 않았다. 밤이 깊을수록 불길한 예감이 커졌다. 사진을 확대해 보니 뒤편의 병사 하나가 렌즈를 피하고 있었다. 그 눈빛에는 두려움이 스며 있었다. 며칠 뒤 우편함에 편지 한 통이 도착했다. 도윤이 보낸 편지였다. 정화는 미소를 지으며 봉투를 열었다. 그러나 편지에는 단 한 줄만 남아 있었다. 엄마, 내가 실수했어. 미안해. 그 아래 종이는 찢겨나가 있었다. 정화의 손이 떨렸다. 누군가가 편지를 검열했다는 걸 직감했다. 그날 밤 그녀는 말없이 군복을 벗어 의자에 걸었다. 그리고 조용히 도시락 재료를 꺼냈다. 이번엔 사단장이 아니라 도윤이 엄마로 가야겠네. 그날 아침 그녀가 부대 정문을 향해 차를 몰기 시작한 순간 그 부대의 평화는 끝나 있었다.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세요. 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정화는 새벽 공기를 가르며 차를 몰았다. 해가 떠오르기도 전 도로 위는 조용했다. 도윤이 근무 중인 11기동사단 통신대대까지는 2시간 남짓. 라디오에서 군가가 흘러나오자 정화는 무심히 껐고 손끝이 핸들 위에서 떨렸다. 머릿속엔 사진과 찍힌 편지가 번갈아 스쳤다. 그 한 줄, 엄마, 내가 실수했어. 그 문장은 사과가 아니라 구조 신호였다. 그녀는 알았다. 30년 군 생활 동안 보고 들은 모든 사건이 지금 자신의 아들을 향해 닥쳐오고 있음을. 부대 정문 앞에 도착하자 경비병이 경례를 붙였다. 면회 오셨습니까? 네. 이강도윤 이병 어머니입니다. 정화는 최대한 차분하게 말했다. 그는 명부를 확인하더니 잠시 망설였다. 현재 격리 중이라 면회가 어렵습니다. 격리요? 감기입니까? 부상입니까? 그건 제가 자세한 말씀은 드리기 어렵습니다. 정화는 시선을 고정했다. 누구의 지시입니까? 병사는 입술을 깨물며 고개를 숙였다. 중대장님 명령입니다. 정화는 차량을 정문 옆 주차장에 세우고 휴대전화를 꺼냈다. 수신 목록을 뒤지다 멈췄다. 최상호 대위 통신중대장. 한때 자신의 부하였던 이름이었다. 최상호, 내가 중대장이구나. 짧은 한숨 뒤 그녀는 다시 차를 몰아 정문을 통과했다. 면회실 앞 복도는 한산했다. 안쪽 의무실에서 소독약 냄새가 새어나왔고 멀리서 병사들이 구령을 외치는 소리가 들렸다. 접수대에 앉은 하사가 일어나 경례했다. 어느 분 면회 오셨습니까? 이강도윤 이병. 감기라 들었습니다. 하사는 어색하게 웃었다. 지금 면회 불가입니다. 격리 조치라서요. 의무 기록은 확인하셨습니까? 그건 하사는 말을 흐렸다. 정화는 가방에서 신분증을 꺼냈다. 육군 중장 이정화. 그제야 하사의 얼굴이 굳었다. 혹시 사모님, 아니, 장군님이십니까? 정화는 손을 내저었다. 오늘은 장군이 아니라 엄마로 왔습니다. 하지만 엄마로서도 묻겠습니다. 감기 진단서를 보여주세요. 하사는 당황하며 전화를 들었다. 중대장님께 연락드리겠습니다. 잠시 후 중대장 최상호가 면회실로 들어왔다. 그는 정화의 얼굴을 보자마자 경직됐다. 장군님, 어쩐 일로? 최대위, 도윤이 상태를 설명해봐. 아, 그게 약간의 피로 누적으로 현재 휴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면회를 막았나? 군 규정상 안정이 필요해서. 군 규정은 병사 보호를 위한 거지 숨기기 위한 게 아니야. 정화의 목소리가 낮게 깔렸다.
최상호는 시선을 피했다. 의무기록과 진료 담당자 명단 지금 가져와. 그는 머뭇거리다 밖으로 나갔다. 정화는 복도를 천천히 걸었다. 문틈 사이로 들려오는 병사들의 대화가 귀에 닿았다. 그 엄마가 온다는데 진짜 장군이라며? 조심해라. 괜히 입 잘못 놀렸다가. 정화는 걸음을 멈췄다. 무언가를 감추고 있군. 의무실 문을 밀자 냉기가 훅 들어왔다. 침대 위에는 환자 대신 접힌 담요와 텅 빈 컵만 있었다. 의무병 하나가 놀라며 일어섰다. 누구십니까? 환자, 이강도윤 이병은 어디 있지? 지금 별도 숙소에서 격리 중입니다. 주소? 그건 알려드릴 수 없습니다. 정화는 눈을 가늘게 떴다. 당신 이름이? 이하사입니다. 이하사, 부대 밖에서 이런 상황을 국방신문에 알리면 무슨 일이 생길지 아나? 이하사는 입을 다물었다. 거짓말을 하면 부하를 지키는 게 아니라 버리는 거야. 그 말에 그는 고개를 숙였다. 진료 기록은 없습니다. 보고서만 만들었습니다. 누가 시켰나? 중대장님이요. 정화는 천천히 숨을 내쉬었다. 감정이 끌어올랐지만 훈련된 목소리로 억눌렀다. 좋아, 알았다. 그대로 있어. 그녀는 밖으로 나가 휴대전화를 열었다. 군사경찰 연락망 비상직 통선. 하지만 지금은 아직 그럴 때가 아니었다. 식당가로 나와 자리에 앉았다. 창문 너머로 부대 정문이 보였다. 그녀는 김치찌개를 주문하고 식당 안 사람들의 대화를 흘려들었다. 옆 테이블에서 낯익은 목소리가 들렸다. 걔 아직도 숨 못 쉰다던데? 입 닫으라고 시켰잖아. 중대장님이 알아서 처리하신다잖아. 정화의 손이 멈췄다. 수저 끝에서 국물이 뚝 떨어졌다. 그녀는 고개를 돌려 그들의 얼굴을 확인했다. 하나는 조인태 상사, 다른 하나는 행정보급관이었다. 둘 다 도윤 중대 소속이었다. 정화는 조용히 계산을 하고 밖으로 나왔다. 차 안에 타서 잠시 눈을 감았다. 도윤의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았다. 엄마, 내가 실수했어. 그 문장은 죄의 고백이 아니라 공포의 흔적이었다. 정화는 천천히 눈을 떴다. 거울 속 자신의 얼굴은 차갑게 굳어 있었다. 좋아, 내일은 달라. 그녀는 낮게 중얼거렸다. 내일은 엄마가 아니라 육군 중장으로 간다. 다음 날 새벽, 거울 앞에서 정복의 단추를 하나씩 잠갔다. 검게 달인 바지선, 번뜩이는 계급장, 단정한 훈장줄. 모든 것이 제자리에 있었다. 정화는 마지막으로 모자를 들었다. 도윤아, 기다려. 엄마가 간다. 부대 정문 앞 경비병이 그녀를 보자 몸이 굳었다. 신원 확인, 이정화 중장. 방문 목적, 병사 인권 점검. 단호한 목소리가 정문 스피커를 울렸다. 잠시 후 철문이 천천히 열렸다. 안쪽에서 대대장과 간부들이 황급히 달려나왔다. 그 순간 부대 전체가 숨을 죽였다. 정화는 천천히 걸었다. 어제의 어머니가 아닌 오늘의 장군으로. 그녀가 부대 안으로 들어서는 순간 통신대대의 평화는 끝나 있었다. 다음 날 아침 부대 정문 앞은 평소보다 훨씬 어수선했다. 경비병들이 분주히 뛰어다니고 장교들이 무전기를 붙잡고 있었다. 정화의 차량이 천천히 들어서자 모든 시선이 동시에 그쪽으로 쏠렸다. 창문이 열리고 빛나는 쓰리스타 계급장이 드러났다. 육군 중장 이정화입니다. 방문 목적, 인권 점검 및 병사 면담. 경비병의 손이 경직되었다. 예, 장군님. 즉시 보고드리겠습니다. 문이 열리고 차량이 통과했다. 그 순간부터 통신대대의 시간은 멈춰버린 듯했다. 면회실 문을 여는 순간 공기가 달랐다.
어제보다 훨씬 긴장된 분위기였다. 하사가 서류를 손에 쥔 채 덜덜 떨었다. 이강도윤 이병, 면회 요청합니다. 정화의 목소리는 낮지만 힘이 있었다. 장군님,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 하사는 급히 밖으로 나갔다. 몇 분 뒤 중대장 최상호와 대대장 윤태식이 함께 들어왔다. 최상호의 표정엔 굳은 땀이 맺혀 있었고 윤태식은 억지로 웃음을 지었다. 장군님, 이렇게 직접 오실 줄은 몰랐습니다. 몰랐겠지. 하지만 지금은 이유를 알고 싶다. 정화가 의자에 앉으며 말했다. 도윤이는 어디 있나? 지금 안정 중입니다. 어제도 그 말을 들었지. 오늘은 똑같이 듣고 싶지 않네. 정화의 눈빛이 차갑게 가라앉았다. 윤태식은 눈치를 보며 손짓했다. 면회 준비하겠습니다. 잠시 후 문이 열리고 도윤이 들어왔다. 정화의 눈이 순간 흔들렸다. 도윤은 고개를 숙인 채 천천히 걸어왔다. 왼쪽 뺨 아래에는 희미하지만 분명한 멍 자국이 있었다. 입술은 부르텄고 손등엔 긁힌 자국이 남아 있었다. 정화는 숨을 들이켰다. 도윤아. 도윤이 고개를 들었다. 엄마. 그의 목소리는 작고 떨렸다. 정화는 그를 향해 한 걸음 다가갔다. 훈련 중에 다쳤다고 했지? 네네, 훈련 중에. 대답은 느리고 어색했다. 정화는 그 눈빛에서 두려움을 읽었다. 어떤 훈련이었니? 격투 훈련이요. 누구랑? 그건 조상사 앞으로 나와. 정화의 명령에 그가 앞으로 걸어 나왔다. 예, 장군님. 어제 당신이 이강도윤 이병이 감기라 했지? 예, 그렇게 보고 받았습니다. 누구에게? 중대장님께. 정화의 시선이 최상호에게 옮겨졌다. 그 보고는 사실인가? 최상호는 입을 떼지 못했다. 윤태식 대대장이 급히 나섰다. 장군님, 오해가 있으신 것 같습니다. 오해? 정화의 목소리가 낮아졌다. 그럼 이건 뭐지? 그녀는 가방에서 사진 한 장을 꺼내 테이블 위에 올렸다. 도윤의 사진이었다. 훈련장 위 웃고 있지만 얼굴엔 멍이 있었다. 이 얼굴도 오해야? 윤태식은 입을 다물었다. 정화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좋아. 그럼 이렇게 하자. 그녀는 차분히 말했지만 공기는 얼어붙었다. 지금 이 자리에서 이강도윤 이병의 의무 기록, 근무일지, 최근 일주일 교본 기록 모두 가져와. 그리고 의무병, 분대장, 중대행정보급관, 조상사, 전부 이 방에 불러. 윤태식이 머뭇거리자 정화가 다시 말했다. 지금 바로. 그 목소리는 명령이었다. 몇 분 뒤 사람들이 우르르 들어왔다. 작은 면회실이 순식간에 가득 찼다. 정화는 가운데에 서서 모두를 바라봤다. 지금부터 확인할 게 있다. 이강도윤 이병, 최근 일주일 동안의 부상 원인. 훈련 중이었는가 아니면 다른 이유인가. 조용했다. 누구도 대답하지 않았다. 묵비권은 없다. 한 사람씩 대답해. 정화의 시선이 조인태에게 향했다. 조상사 먼저. 조인태는 땀을 닦으며 중얼거렸다. 격투 훈련 중 충돌이 있었습니다. 누구와? 김지훈 이병과. 좋아. 김지훈 이병은 어디 있지? 한 하사가 손을 들었다. 생활관에 있습니다. 당장 데려와. 잠시 후 김지훈이 들어왔다. 그의 얼굴은 창백했다. 장군님께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말해. 김지훈은 잠시 고개를 숙였다가 눈을 들었다. 도윤이는 훈련 중 다친 게 아닙니다. 조상사님이 때렸습니다. 방 안의 공기가 멎었다. 조인태가 벌떡 일어났다. 이 자식이 무슨 헛소리를. 정화의 손이 들렸다. 조용히 해. 그 한마디에 모든 소리가 끊겼다.
정화는 도윤을 바라봤다. 사실이니? 도윤은 고개를 숙였다. 말해, 아들. 지금이라도 괜찮아. 잠시 침묵이 흐른 뒤 도윤이 입을 열었다. 네, 맞아요. 제가 보고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그런데 조상사님이 그만두라고. 그의 목소리가 떨렸다. 정화는 눈을 감았다가 천천히 떴다. 좋아. 이제 됐어. 그녀는 자리에서 일어나 조용히 말했다. 윤태식 대대장, 지금 이 순간부터 이 부대의 지휘권을 임시로 인수한다. 모든 간부는 현재 위치에서 대기. 조상사는 군사경찰이 올 때까지 격리. 김지훈 이병과 이강도윤 이병은 별도 보호 조치. 윤태식이 당황해 외쳤다. 장군님, 이건 해병대 내정 사항이라. 내정? 지금 대한민국 군의 한 병사가 폭행당했는데 그게 무슨 내정이야? 정화의 목소리가 방을 울렸다. 오늘부터 이 사건은 군사경찰 수사로 넘어간다. 하사들이 눈치를 보며 움직였다. 조인태는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정화는 도윤에게 다가가 손을 얹었다. 이제 괜찮다. 내가 참은 시간만큼 엄마가 바로잡을 거야. 도윤은 울먹이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가 면회실 문을 열고 나가자 복도 끝까지 정적이 흘렀다. 그날 오후 군사경찰 차량 3대가 부대 정문을 통과했다. 하늘은 잿빛이었고 바람은 차가웠다. 정화는 창가에 서서 그 모습을 지켜보았다. 도윤아, 엄마가 늦었지. 그녀는 낮게 중얼거렸다. 이제 시작이야. 부대 전체가 술렁였다. 군사경찰 차량이 정문을 통과하자 병사들이 창밖으로 고개를 내밀었다. 누구도 말은 하지 않았지만 모두 알고 있었다. 이제 숨겨왔던 일들이 드러난다는 걸. 정화는 지휘통제실에 들어섰다. 벽면에는 부대 현황판과 작전표가 빼곡히 붙어 있었지만 오늘만큼은 전투도 훈련도 멈춘 듯 고요했다. 윤태식 대대장이 불안한 얼굴로 서 있었다. 장군님, 조사팀이 이미 도착했습니다. 안내드리겠습니다. 좋아. 회의실로 모두 모이게 해. 회의실 안에는 간부들이 일렬로 앉아 있었다. 중대장 최상호, 조인태 상사, 행정보급관, 의무병까지 모두가 굳은 표정이었다. 정화는 그들의 앞에 서서 천천히 말했다. 이건 단순한 구타 사건이 아니다. 한 병사의 고통을 조직 전체가 방관한 결과다. 그녀는 서류철을 열었다. 이강도윤 이병의 진료 기록은 허위였다. 의무실 서류엔 고열로 격리라고 적혀 있었지만 실제 체온 기록은 36.7도였다. 누가 이렇게 썼지? 의무병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제가 중대장님 지시에 따라 작성했습니다. 정화의 시선이 최상호로 향했다. 최대위 보고해. 최상호는 목이 바짝 말라 물컵을 들었다. 그 큰 문제로 만들지 말자는 뜻이었습니다. 사단장님, 병사들끼리 다툼은 흔히 있는 일 아닙니까? 흔히? 정화의 목소리가 낮아졌다. 군기가 아니라 폭력이야. 내가 그걸 구분 못하면 지휘할 자격이 없다. 회의실이 얼어붙었다. 그때 문이 열리고 군사경찰 팀장이 들어왔다. 이정아 중장님, 현장 조사 준비되었습니다. 정화는 고개를 끄덕였다. 좋습니다. 우선 피해 병사와 목격자들을 따로 면담해 주세요. 예, 장군님. 팀장이 나가자 윤태식이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장군님, 혹시 언론에 알려지면 부대 명예가. 정화는 그를 똑바로 보았다. 명예는 진실로 지키는 거야. 거짓으로 가리면 그건 수치지. 정화는 잠시 창문 너머를 바라봤다. 운동장에 모인 병사들이 차례로 조사실로 들어가고 있었다. 누군가는 눈물을 훔쳤고 누군가는 고개를 숙였다.
그들의 어깨가 얼마나 무거웠을까 생각하니 가슴이 조여왔다. 한참 뒤 군사경찰 팀장이 들어왔다. 장군님, 첫 면담 결과가 나왔습니다. 정화는 서류를 받았다. 피해 병사 4명, 목격자 3명, 추가 진술 가능자 2명. 그녀는 천천히 페이지를 넘겼다. 모두 조인태 상사의 이름이 반복돼 있었다. 게다가 몇몇은 중대장 묵인이라고 적혀 있었다. 정화의 손끝이 미세하게 떨렸다. 윤태식 대대장, 이 문서에 있는 진술 내용 알고 있었나? 윤태식이 머뭇거렸다. 들었습니다. 하지만 내부적으로 해결하려고 했습니다. 내부적으로? 정화는 고개를 저었다. 그 말이 언제부터 변명의 방패가 됐지? 군의 기본은 보고와 책임이야. 그녀는 자리에서 일어섰다. 좋아. 지금부터 공식 조사를 시작한다. 간부들의 얼굴이 굳었다. 모든 행정 문서와 CCTV 기록, 생활관 점검표, 의무실 출입 명단까지 전부 확보해. 예, 장군님. 하사들이 분주히 움직였다. 잠시 후 문이 열리며 김지훈 이병이 들어왔다. 그는 손에 작은 노트를 들고 있었다. 장군님, 이걸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정화는 노트를 받아들었다. 페이지마다 날짜와 이름, 그리고 짧은 메모가 적혀 있었다. 7월 18일, 도윤 맞음. 8월 2일, 야간 체벌. 8월 5일, 의무실 숨김. 정화는 천천히 페이지를 넘겼다. 이걸 왜 적었지? 누군가는 기억해야 할 것 같아서요. 보고하면 오히려 당할까봐 몰래 적었습니다. 정화는 눈을 들었다. 잘했다. 내 용기가 이 부대를 살릴 거야. 조인태가 그 말을 듣자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저 애가 다 꾸며낸 겁니다. 그냥 불만이 많아서. 정화의 손이 탁자 위를 내리쳤다. 그만. 그 한마디에 조인태의 말이 멈췄다. 정화는 군사경찰을 향했다. 조상사, 지금부터 정식 조사 대상이다. 모든 간부들 조사팀 지시에 따라 대기. 예. 조사팀이 조인태를 데리고 나가자 방 안은 무겁게 가라앉았다. 정화는 의자에 앉아 깊은 숨을 내쉬었다. 그녀의 눈에 도윤의 얼굴이 떠올랐다. 어제의 두려움, 그 굳은 미소가 잊히지 않았다. 그 미소 하나가 오늘 이 사단을 움직이고 있었다. 몇 시간 뒤 조사 결과가 정리되었다. 군사경찰 팀장이 보고했다. 현재까지 확인된 피해자는 총 8명입니다. 모두 같은 방식의 폭행과 협박을 받았습니다. 지시와 무기는 중대장 최상으로 확인됩니다. 정화는 고개를 끄덕였다. 즉시 보고서를 작성해 국방부와 병영문화개선위원회로 동시 제출. 예, 장군님. 윤태식이 다시 입을 열었다. 장군님, 저희 부대가 너무 큰 타격을. 정화가 차분히 말했다. 윤 대대장, 당신이 지금 지켜야 할 건 부대의 체면이 아니라 이 아이들의 생명이다. 그녀의 말에 윤태식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날 오후 부대 운동장에 모든 병사들이 집합했다. 정화는 단상 위에 섰다. 하늘은 흐렸지만 그녀의 목소리는 단단했다. 오늘 여러분 앞에 선 이유는 하나다. 이 부대에서 일어난 일 그 누구도 책임에서 자유롭지 않다. 하지만 진실을 말한 사람은 용기 있는 군인이다. 병사들이 조용히 고개를 들었다. 군인은 명령으로 움직이지만 정의로 존재한다. 이곳은 지금부터 달라질 것이다. 정화는 잠시 숨을 고르고 덧붙였다. 그리고 나는 약속한다. 다시는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만들겠다. 병사들의 표정에 서서히 변화가 생겼다. 누군가는 눈시울을 붉혔고 누군가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는 단상 아래로 내려오며 도윤을 향해 걸었다. 도윤은 눈을 마주치며 말했다.
엄마, 이제 괜찮아요. 정화는 미소 대신 고개만 끄덕였다. 괜찮다고 말하기엔 아직 멀었어. 하지만 시작은 됐지. 그날 저녁 조사팀은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했다. 간부들의 휴대폰이 압수되고 행정 기록이 정리됐다. 밤하늘 아래 부대의 조명은 붉게 번졌다. 정화는 사무실 불을 끄며 창밖을 바라봤다. 멀리 도윤이 생활관 앞에 서 있었다. 그녀는 속삭였다. 잘 견뎌줬다. 이제는 내가 지킬게. 그녀는 책상 위에 명패를 들어 올렸다. 육군 중장 이정화. 그리고 그 아래 작은 글씨로 덧새겨진 문장을 손끝으로 쓸어내렸다. 병사는 나라의 아들이자 누군가의 전부다. 정화는 조용히 미소 지었다. 내일은 또 다른 조사가 시작될 것이다. 하지만 오늘만큼은 이 부대의 공기가 처음으로 숨을 쉬고 있었다. 하루가 지났다. 부대의 공기는 여전히 팽팽했다. 전날 조사 이후 간부들은 말수가 줄었고 병사들은 서로의 눈치를 보았다. 하지만 정화는 알고 있었다. 이 정적은 곧 폭풍 전야라는 것을. 아침 일찍 군사경찰팀이 다시 부대에 도착했다. 그들의 차량은 곧바로 행정본부 앞에 멈춰섰다. 정화는 지휘통제실에서 그 모습을 지켜보며 커피 한 모금을 삼켰다. 잠 한숨 제대로 자지 못했지만 정신은 오히려 또렷했다. 장군님, 추가 피해 진술이 접수됐습니다. 군사경찰팀장이 서류를 내밀었다. 새로운 이름들이 있습니까? 예, 5명입니다. 대부분 병사들입니다만 그 중엔 간부 1명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정화의 눈이 가늘어졌다. 간부라면? 윤태식 대대장의 부하 김도연 중위입니다. 그도 폭행을 당했단 말인가? 예. 은밀히 협박받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정화는 잠시 창밖을 바라봤다. 부대 운동장 한켠에서 병사들이 줄을 맞춰 걷고 있었다. 군복의 주름 하나까지 똑바르지만 그 안의 질서가 얼마나 왜곡돼 있었는지 이제야 드러나고 있었다. 그녀는 자리에서 일어나 말했다. 간부 회의를 소집해. 이번엔 사단 전체가 알아야 할 일이다. 오전 10시 회의실은 다시 가득 찼다. 이번엔 통신대대뿐 아니라 타 중대 간부들도 참석했다. 정화는 서류철을 들고 단상 앞에 섰다. 지금부터 발표할 내용은 모두 공식 기록에 남는다. 조용한 중저음의 목소리가 회의실을 울렸다. 추가 조사 결과 폭행은 단일 사건이 아니었다. 3개월간 지속된 반복적 행위였다. 그녀는 서류를 펼쳤다. 가해자는 조인태 상사 외 3명, 그리고 그들을 묵인한 상급 간부가 있었다. 정화는 고개를 들어 윤태식을 바라봤다. 대대장 윤태식? 당신 이름도 그 명단에 있다. 윤태식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장군님, 저는 단지 보고를 늦췄을 뿐입니다. 은폐하려던 건 은폐와 방조는 한 끗 차이다. 당신의 침묵이 이 사태를 키운 거야. 정화는 단호히 말을 끊었다. 군사경찰이 윤태식의 옆에 섰다. 그는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다. 대대장 윤태식, 즉시 직무정지. 군사경찰 인계 후 정식 조사받는다. 그 말이 떨어지자 회의실이 술렁였다. 누군가는 입을 막았고 누군가는 눈을 피했다. 정화는 그들을 향해 천천히 시선을 돌렸다. 지금 겁이 나나? 겁이 난다면 늦지 않았다. 오늘 여기서 진실을 말해라. 잠시 침묵이 흘렀다. 그때 한 소대장이 손을 들었다. 장군님, 보고 드릴 게 있습니다. 정화는 그를 바라봤다. 말해. 이번 일 대대장님도 알고 있었습니다. 다만 상부에 보고하면 부대 이미지가 나빠진다며 덮으라고 하셨습니다. 정화는 고개를 끄덕였다. 좋아.
그 말은 공식 기록으로 남을 것이다. 그녀는 서류철을 닫았다. 이제부터 이 사건은 통신대대의 문제가 아니다. 사단 전체의 문제다. 모든 중대의 병사 면담을 재실시하고 외부 감사단을 요청한다. 장군님, 그럼 사단 전체가 조사 대상이 됩니다. 한중령이 조심스레 말했다. 정화는 단호히 대답했다. 그래야 한다. 썩은 곳이 있다면 뿌리째 드러내야 하지 않겠나? 회의가 끝난 뒤 정화는 잠시 휴게실로 내려왔다. 의자에 앉자마자 깊은 숨이 터져 나왔다. 수십 년 군 생활 동안 수많은 사건을 겪었지만 오늘만큼 숨이 막히는 날은 없었다. 장군님,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다. 김지훈 이병이었다. 그는 망설이다가 말을 꺼냈다. 다른 중대에도 비슷한 일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알던 친구 하나가 갑자기 전출됐어요. 그 애도 맞았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화는 고개를 끄덕였다. 고맙다. 내 용기가 많은 사람을 구하고 있다. 그녀는 그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렸다. 그날 오후 국방부 감사단이 사단 본부로 내려왔다. 정화의 요청은 즉시 받아들여졌다. 감사단 차량이 도착하자 부대 안은 다시 긴장으로 가득 찼다. 감사단장은 정화에게 격려했다. 이정화 중장님, 보고 받았습니다.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료는 모두 준비돼 있습니다. 감사단의 조사 속도는 빨랐다. 생활관, 행정반, 심지어 탄약고까지 세밀히 확인했다. 몇몇 병사들은 처음으로 마음속 이야기를 꺼냈다. 이상하다고 생각했어요. 밤마다 불려나가던 애들이 있었거든요. 신고하면 불이익 받을까봐 무서웠어요. 정화는 그들의 말을 일일이 메모했다. 그녀의 얼굴에는 피로가 묻어 있었지만 눈빛은 단단했다. 밤이 되자 감사단은 중간 결과를 보고했다. 장군님, 폭행과 강요, 사적 심부름 등 다수의 불법 행위가 확인됐습니다. 관련 간부는 총 8명, 피해 병사는 12명 이상입니다. 정화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기록을 정리해 주세요. 내일 아침 국방부에 직접 보고하겠습니다. 사무실이 조용해지자 그녀는 의자에 앉아 창밖을 바라봤다. 부대의 불빛이 어둠 속에 반짝였다. 그 빛 하나하나가 누군가의 고통을 비추는 것 같았다. 그녀는 속으로 중얼거렸다. 도윤아, 내가 아니었다면 아무도 몰랐을 거야. 그때 문이 살짝 열렸다. 도윤이 문틈 사이로 얼굴을 내밀었다. 엄마, 아직 안 주무셨어요? 오늘은 보고 정리해야 해. 저도 도와드릴게요. 정화는 미소를 지으며 손짓했다. 괜찮다. 넌 이제 좀 쉬어라. 엄마. 도윤이 조용히 다가와 말했다. 이제 애들이 서로를 지켜요. 아까 생활관에서도 다들 이제 숨기지 말자고 했어요. 정화는 그 말을 듣고 잠시 눈을 감았다. 그래, 그게 시작이야. 밤이 깊어졌다. 창밖으로 새벽바람이 불어오고 부대의 조명이 하나둘 꺼졌다. 정화는 마지막 보고서의 끝에 서명을 하며 중얼거렸다. 군기가 아니라 인간이 먼저다. 펜 끝에서 잉크가 번졌다. 그 순간 그녀는 깨달았다. 오늘의 이 싸움이 끝이 아니라는 것을. 지금 이 부대의 변화가 다른 사단으로 그리고 군 전체로 번져야 진짜 정의가 완성된다는 것을. 그녀는 조용히 명패를 덮고 자리에서 일어났다. 어둠 속에서도 계급장은 묵직하게 빛났다. 창문 밖으로 하늘이 희미하게 밝아오고 있었다. 그녀의 목소리가 낮게 울렸다. 이제 진짜로 시작이다. 이틀 뒤 부대는 완전히 다른 공기를 품고 있었다. 아침 구보 대신 전체 점검이 이뤄졌고 각 중대는 병사 인권 교육으로 하루를 시작했다. 누구도 큰 소리를 내지 않았고
조용했지만 묘한 안도감이 퍼져 있었다. 정화는 본부 건물 3층에서 그 모습을 내려다보았다. 그녀의 손에는 국방부 로고가 찍힌 공문이 들려 있었다. 병영문화 특별조사단 파견 명령 육군 제11기동사단. 결국 이렇게까지 됐군요. 군사경찰팀장이 조심스레 말했다. 정화는 미소를 짓지 않았다. 늦었지만 이제라도 시작됐어. 그녀는 자리에서 일어나 창문을 열었다. 바람 속에 훈련장의 먼 냄새가 섞여 들어왔다. 그 냄새는 오랫동안 익숙했지만 오늘은 다르게 느껴졌다. 책상 위에는 한 장의 사진이 놓여 있었다. 도윤이 군복을 입고 어색하게 웃고 있는 사진. 그 미소 속에 묻힌 두려움을 이제야 완전히 읽을 수 있었다. 문이 두드려졌다. 들어오세요. 도윤이 문을 열고 들어왔다. 얼굴은 여전히 창백했지만 눈빛은 단단했다. 엄마, 조사단 사람들이 다 왔어요. 부대장들도 다 모였고요. 정화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가자. 회의실엔 이미 수십 명이 모여 있었다. 국방부 조사단, 각 중대장, 인사과 장교, 군사경찰. 그리고 가장 앞줄에는 도윤이 앉아 있었다. 정화는 단상에 섰다. 잠시 말을 멈추고 모두의 얼굴을 바라봤다. 우리가 왜 여기 있는지 이제는 다 알고 있을 겁니다. 정화의 목소리는 낮고 단호했다. 한 병사가 고통받는 동안 우리는 보고도 모른 척했습니다. 그건 군기가 아니라 책임의 방기입니다. 그녀는 손에 든 서류를 펼쳤다. 오늘부터 이 사단은 병사인권보호 특별관리부대로 지정됩니다. 모든 부대는 외부 감사를 정기적으로 받게 되고 폭행, 협박, 강요는 즉시 상급 부대에 보고해야 합니다. 중대장들이 고개를 숙였다. 정화는 잠시 말을 멈추고 숨을 고르며 덧붙였다. 이건 처벌을 위한 조치가 아닙니다. 군을 지키는 건 명령이 아니라 신뢰입니다. 그때 뒷자리에서 한 병사가 조심스레 손을 들었다. 장군님. 정화가 고개를 들었다. 말해보게. 솔직히 무서웠습니다. 하지만 도윤 선임이 먼저 나서주셔서 저희도 용기 낼 수 있었습니다. 정화의 시선이 도윤을 향했다. 그는 어색하게 고개를 숙였다. 모두의 용기 덕분이지. 회의가 끝나고 정화는 복도를 걸었다. 조용한 사무동 안에서 발소리가 또렷하게 울렸다. 그녀는 문득 이 건물 안에서 수없이 지나쳤던 그 복도가 낯설게 느껴졌다. 지휘란 이런 것이었을까? 그녀는 마음속으로 자문했다. 명령으로 군을 움직이던 세월이 길었지만 이제는 듣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걸 새삼 느끼고 있었다. 점심 무렵 기자단이 부대를 찾았다. 이번 사건이 외부로 알려지면서 전국적인 관심이 쏟아졌기 때문이었다. 카메라 플래시가 번쩍이는 가운데 정화는 짧은 기자회견을 열었다. 저는 이정화 중장입니다. 한 어머니로서 그리고 군인으로서 이번 사태의 책임을 통감합니다. 이번 사건은 개인의 잘못이 아닌 시스템의 무관심이 낳은 결과입니다. 하지만 이제부터는 다릅니다. 우리는 숨기지 않고 바로잡을 것입니다. 질문이 이어졌다. 장군님, 아드님이 피해자라던데 괜찮습니까? 정화는 잠시 숨을 고르고 대답했다. 그 아이는 이 부대의 병사입니다. 저의 아들이기 전에 국가의 아들입니다. 그리고 그가 겪은 고통이 헛되지 않도록 저는 끝까지 책임지겠습니다. 그녀의 말이 끝나자 플래시가 잠시 멈췄다. 기자들 중 누군가가 낮게 말했다. 진짜 군인이네요. 기자회견이 끝난 뒤 정화는 지휘실로 돌아왔다. 창밖에는 도윤과 몇몇 병사들이 생활관 주변을 정리하고 있었다. 그들의 표정은 이전과 달랐다. 긴장보다는 안도와 신뢰가 묻어 있었다.
그 모습을 바라보며 정화는 조용히 미소 지었다. 장군님, 국방부에서 전화 왔습니다. 보좌관이 서류를 들고 들어왔다. 이번 사건 대응을 모범 사례로 지정했습니다. 병영문화 개선안 초안 작성 요청이 내려왔습니다. 정화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이제 우리가 직접 바꿀 차례야. 그녀는 컴퓨터를 켜고 문서를 열었다. 제목 병사 인권 및 부대 내 신뢰 회복 종합안. 첫 줄을 입력했다. 군은 명령으로 움직이되 사람으로 유지된다. 한 글자 한 글자 눌렀으며 그녀는 마음속으로 다짐했다. 이제 더 이상 누구도 숨죽이며 복무하지 않게 만들겠다고. 해가 저물 무렵 정화는 책상 위에 보고서를 정리했다. 창밖으로 붉은 석양이 내려앉고 있었다. 그녀는 모자를 벗고 창가에 서서 조용히 속삭였다. 이제 조금은 가벼워졌구나. 그때 문이 열렸다. 도윤이 조용히 들어왔다. 엄마, 오늘 회의 멋있었어요. 정화는 웃으며 그를 바라봤다. 군인이 된다는 건 강해지는 게 아니라 지키는 거야. 그걸 내가 알려줬지. 도윤은 어색하게 웃었다. 저 이제 괜찮아요. 그리고 다른 친구들도요. 그녀는 아들의 어깨에 손을 얹었다. 도윤아, 엄마가 예전엔 군을 지키는 게 명예라고 생각했어. 그런데 지금은 알아. 군을 사람답게 만드는 게 진짜 명예라는 걸. 도윤이 고개를 끄덕였다. 저도 그렇게 살게요. 사람을 지키는 군인으로요. 그 순간 창밖에서 나팔 소리가 울려 퍼졌다. 저녁 점호를 알리는 소리였다. 병사들이 일제히 뛰어가 줄을 맞췄다. 도윤도 그 대열로 향했다. 정화는 그 뒷모습을 오래 바라봤다. 이 아이의 한 걸음이 이 부대의 미래를 바꾼다. 그녀의 마음에 오래도록 울리는 생각이었다. 정화는 천천히 불을 끄고 문을 닫았다. 긴 하루가 끝났지만 그녀의 발걸음은 무겁지 않았다. 오늘은 명령이 아닌 믿음으로 하루를 마무리했으니까. 창밖의 하늘이 완전히 어둠 속으로 잠기기 전에 그녀는 속삭였다. 도윤아, 이제 진짜로 괜찮다. 일주일 뒤 사건은 전국의 뉴스로 퍼져나갔다. 쓰리스타 장군, 아들 폭행 사건 직접 수사. 육군 제11기동사단, 병영문화 혁신의 신호탄. 신문과 방송이 앞다투어 보도했고 온라인에는 수천 개의 댓글이 달렸다. 정말 이런 장군님이 있어서 다행이다. 이게 진짜 리더지. 숨기지 않고 바로잡는 사람. 하지만 그 반대의 목소리도 있었다. 군 기강을 무너뜨렸다. 군 내부 문제를 언론에 퍼뜨리다니. 정화는 기사들을 조용히 읽었다. 그녀의 손끝은 흔들리지 않았지만 마음은 복잡했다. 보좌관이 조심스레 물었다. 장군님, 부담되시죠? 정화는 고개를 저었다. 진실이 드러나는 건 불편한 일이야. 하지만 그 불편함을 피하면 아무것도 바뀌지 않아. 그녀는 곧 국방부로 향했다. 오늘은 군 수뇌부 앞에서 공식 보고를 해야 했다. 차 안에서 도윤이 보낸 메시지가 도착했다. 엄마, 오늘 꼭 멋지게 말하세요. 저희가 보고 있을게요. 짧은 문장이었지만 정화는 미소를 지었다. 국방부 대회의실. 10여 명의 장성들이 이미 자리를 지키고 있었다. 정화가 들어서자 모두가 일어나 경례했다. 이정화 중장, 보고 시작하겠습니다. 정화는 연단 앞에 섰다. 커다란 스크린에는 병영문화 개혁 보고서라는 제목이 떠 있었다. 그녀는 천천히 페이지를 넘기며 설명을 시작했다. 이번 사건을 통해 우리는 두 가지 사실을 배웠습니다. 첫째, 군 내부의 침묵은 방패가 아니라 칼이 된다는 것. 둘째, 인권이 없는 군기는 존재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다. 어느 대장이 손을 들었다. 이 중장, 하지만 너무 급격한 변화는
혼란을 가져올 수도 있지 않나? 정화는 그를 똑바로 바라봤다. 혼란은 잠깐입니다. 그러나 침묵은 세대를 망칩니다. 짧은 한마디에 회의실의 공기가 변했다. 그녀는 보고서를 넘기며 계속 말했다. 부대 내 신고 체계는 외부 기관과 직접 연결됩니다. 지휘관은 보고를 막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피해 병사는 즉시 보호 대상으로 분류됩니다. 이것이 새 병영 문화의 핵심입니다. 잠시 후 국방부 장관이 입을 열었다. 이정화 중장, 이번 사안을 개인의 일로 넘기지 않은 용기에 경의를 표합니다. 하지만 아드님이 연루된 사건이라 외부에서는 이해가 엇갈립니다. 정화는 잠시 숨을 고르고 말했다. 장관님, 저는 아들의 이름으로 이 일을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제 아들이 아니라 모든 병사의 이름으로 싸우고 있습니다. 장관은 고개를 끄덕였다. 좋습니다. 제안한 개선안을 국방위원회 안건으로 상정하겠습니다. 정화는 고개 숙여 격려했다. 감사합니다. 보고가 끝나고 복도를 걸을 때 한 중령이 다가왔다. 장군님 존경합니다. 저도 언젠가 부하를 그렇게 지킬 수 있는 지휘관이 되고 싶습니다. 정화는 미소로 답했다. 그 마음이 시작이에요. 군을 바꾸는 건 명령이 아니라 사람입니다. 국방부를 나와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가을 하늘은 높고 맑았다. 그녀는 잠시 눈을 감았다. 도윤아, 잘 보고 있지? 그날 저녁 뉴스에는 다시 그녀의 이름이 나왔다. 이정화 중장, 병영문화 전면 개편한 국방부 제출. 기자들은 군 내부의 지진이라 표현했다. 군인 출신 칼럼니스트들은 20년 묵은 구조를 흔들었다고 평했다. 하지만 그 시각 부대 안에서는 또 다른 변화가 일어나고 있었다. 도윤이 생활관 안에서 후임 병사들에게 말했다. 이제 우리끼리라도 누가 힘들면 바로 말하자. 참으면 안 돼. 그의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힘이 있었다. 그 옆에 병사들이 고개를 끄덕였다. 누군가는 작게 말했다. 선임님 덕분에 숨 쉴 수 있게 됐어요. 정화는 그날 밤 늦게 부대로 돌아왔다. 운동장은 어둡고 하늘에는 별이 가득했다. 그녀는 조용히 생활관 쪽으로 걸었다. 창문 사이로 병사들이 웃으며 대화하는 모습이 보였다. 그 웃음소리가 너무 평범해서 오히려 울컥했다. 도윤이 생활관 밖으로 나왔다. 엄마, 늦게까지 있었니? 그냥 다들 이야기 좀 했어요. 정화는 고개를 끄덕였다. 좋아, 그런 대화가 진짜 군의 힘이야. 도윤이 어색하게 웃었다. 엄마, 나 이제 후임들한테 안 무서운 선임 될 거예요. 정화는 웃으며 아들의 어깨를 두드렸다. 그게 내가 할 수 있는 가장 큰 복수야. 무서운 군인이 아니라 믿을 수 있는 군인. 그녀는 잠시 하늘을 올려다봤다. 별빛이 희미하게 흔들리고 있었다. 도윤이 물었다. 엄마, 이제 끝난 거죠? 정화는 천천히 대답했다. 끝난 게 아니라 이제 막 시작된 거야. 그녀는 천천히 걸음을 옮겼다. 바람이 불고 부대의 깃발이 나부꼈다. 그 소리는 마치 새로운 시대를 알리는 신호 같았다. 그날 밤 국방부 공식 홈페이지에는 새 공지가 올라왔다. 병사 인권보호 종합대책시행일자 즉시. 정화는 보고서를 내려놓고 눈을 감았다. 아들의 목소리가 귓가에 들리는 듯했다. 엄마 고마워요. 이제 다들 안전해요. 그녀는 조용히 대답했다. 아니, 도윤아. 엄마가 고마워. 내가 용기를 냈으니까 세상이 조금 바뀌었다. 새벽이 밝아올 때까지 그녀는 잠들지 못했다. 창문 사이로 희미한 빛이 들어오고 있었다. 정화는 속삭였다. 군은 명령으로 움직이지만 정의로 숨쉰다. 그 말은 이 부대의 새 아침을 여는
첫 기도처럼 들렸다. 사건이 세상에 알려진 지 한 달. 세간의 관심은 여전히 식지 않았다. 언론은 연일 이정화 중장의 이름을 다뤘고 인터넷에는 정화사단이라는 별명까지 생겼다. 하지만 칭찬만 있었던 것은 아니었다. 군 기강 붕괴, 상명하복을 흔든 선례, 보수단체와 일부 정치인들은 그녀를 공개 비판했다. 심지어 국방위원회 일부 의원들은 감사를 요구했다. 국방부 대변인의 목소리가 뉴스에 흘렀다. 현재 이정화 중장에 대한 특별 감찰이 진행 중입니다. 정화는 텔레비전을 꺼버렸다. 방안은 고요했다. 그녀는 가만히 책상 위에 놓인 명패를 바라봤다. 육군 중장 이정화. 손끝이 명패를 천천히 쓸었다. 보좌관이 문을 열고 들어왔다. 장군님, 외부조사단이 도착했습니다. 정화는 고개를 들었다. 생각보다 빨리 왔군요. 예. 아침부터 기자들도 정문 앞에 진을 쳤습니다. 정화는 조용히 일어나 정복상의 단추를 채웠다. 좋아. 피하지 않는다. 조사단은 예의 없을 만큼 냉정했다. 국방감사관, 인사처 간부, 법무실 장교들까지. 이정화 중장, 이번 조치가 사적 감정에서 비롯된 건 아니라고 확신하십니까? 감사관의 질문에 정화는 단호히 대답했다. 그렇습니다. 저는 어머니로 시작했지만 지휘관으로 행동했습니다. 하지만 언론 대응 과정에서 군의 기밀이 일부 노출됐습니다. 정화의 눈빛이 흔들리지 않았다. 군 기밀보다 더 중요한 건 인간의 생명입니다. 감사관은 잠시 그녀를 똑바로 바라봤다. 중장님, 그 신념이 틀리지 않았길 바랍니다. 조사가 끝난 뒤 정화는 창가에 서 있었다. 창밖으로 보이는 부대는 평화로웠다. 병사들이 조를 짜서 훈련을 하고 웃으며 걸어 다녔다. 그 모습을 보자 가슴 한켠이 놓였다. 그때 도윤의 메시지가 도착했다. 엄마, 저희 중대 이번에 표창 받았어요. 병영문화 모범 중대래요. 정화의 입가에 미소가 번졌다. 그래, 이게 진짜 상이지. 하지만 그 미소는 오래가지 못했다. 국방부로부터 공식 통보가 도착했다. 이정화 중장, 직무정지 1개월. 조사 결과 확정 시 재심의 예정. 정화는 잠시 눈을 감았다. 보좌관이 조심스레 물었다. 억울하십니까? 정화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 이건 과정이야. 그녀는 그날 저녁 조용히 부대를 떠났다. 정문을 지나며 병사들이 도열해 있었다. 누군가 경례를 외쳤고 수십 명의 손이 동시에 이마로 올랐다. 정화는 걸음을 멈췄다. 고맙다. 하지만 나한테 하는 경례가 아니다. 너희가 만든 변화에 하는 경례야. 그 말에 병사들의 눈가가 붉어졌다. 정화는 부대 밖으로 나와 차에 올랐다. 도로에 들어서자 불빛이 스쳤다. 라디오에서는 뉴스가 흘러나왔다. 이정화 중장, 육군 역사상 전례 없는 내부 개혁 주도. 일각에서는 그녀의 조치를 군의 양심이라 평가. 그녀는 라디오를 끄지 않았다. 조용히 들으며 중얼거렸다. 양심이라 그게 이렇게 외로운 건 몰랐네. 한편 부대 내부는 점점 안정되어 갔다. 도윤은 후임들의 신뢰를 받았고 병사들 사이에서는 이제 괜찮다는 말이 일상처럼 들렸다. 그러나 그 평화는 완전하지 않았다. 조사에 불만을 가진 일부 간부들이 익명으로 험담을 퍼뜨리고 있었다. 그 여장군 때문에 부대가 어수선해졌다. 이제는 병사들이 간부를 무서워하지 않는다. 그 소문은 곧 군청사까지 흘러들었다. 정화의 귀에도 들어왔다. 하지만 그녀는 대응하지 않았다. 진짜 변화는 말이 아니라 시간이 증명하는 거야. 한 달 뒤 국방부 감찰 결과가 발표되었다. 이정화 중장의 조치
정당함을 인정. 조직 관리 절차 개선 권고. 정화의 징계는 해제되었고 그녀는 공식적으로 직무에 복귀했다. 그날 사단 전체 조회가 열렸다. 운동장에는 1,000명이 넘는 병사들이 모였다. 정화가 단상에 올랐다. 그녀의 시선이 먼 곳의 도윤을 스쳤다. 지난 한 달 동안 우리 모두가 시험을 겪었습니다. 진실을 말하는 게 왜 이렇게 어려운지, 용기를 낸다는 게 왜 이렇게 외로운지 저도 뼈저리게 배웠습니다. 그녀는 잠시 숨을 고르며 말을 이었다. 하지만 이제 압니다. 정의는 지는 싸움 같아도 결국 이깁니다. 그리고 용기는 전염됩니다. 병사들이 조용히 고개를 들었다. 이제부터 우리는 서로의 상처를 숨기지 않습니다. 숨기지 않는 군대, 그게 우리가 만들어야 할 새로운 군입니다. 박수가 터졌다. 단상 아래에서 도윤이 눈시울을 붉혔다. 정화는 그를 바라보며 작게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의 눈가에도 이슬이 맺혔다. 행사가 끝난 뒤 정화는 잠시 혼자 운동장을 걸었다. 햇살이 따뜻하게 내려앉고 멀리서 구령 소리가 들렸다. 그 소리는 더 이상 무겁지 않았다. 그녀는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이제 두려움이 아니라 신뢰로 굴러가는 군대. 그게 내가 남기고 싶은 마지막 발자국이다. 도윤이 뒤에서 다가왔다. 엄마 다시 돌아와줘서 고마워요. 정화는 웃으며 대답했다. 엄마는 원래 여기 있었단다. 단지 이번엔 조금 다른 방식으로 싸웠을 뿐이지. 그들은 함께 운동장을 걸었다. 노을이 천천히 내려앉았다. 하늘 아래 어머니와 아들의 발자국이 나란히 이어졌다. 그리고 그 길은 곧 수많은 이들이 따라 걷게 될 변화의 길이 되었다. 정화가 복귀한 지 석 달이 지났다. 부대는 이제 완전히 달라져 있었다. 훈련은 여전히 강도 높았지만 분위기는 전과 달랐다. 병사들은 서로의 이름을 부르며 대화했고 간부들은 병사들의 눈을 피하지 않았다. 매주 수요일이면 병사들이 직접 건의사항을 적는 회의가 열렸다. 이른바 열림보고. 정화가 도입한 새로운 제도였다. 누구나 이름을 밝히지 않고도 고충을 전달할 수 있었다. 어느 날 회의 중 한 병사가 조용히 손을 들었다. 장군님, 예전엔 다들 무서워서 말 못했어요. 근데 지금은 조금 덜 무서워요. 그 단순한 말에 회의실이 웃음으로 물들었다. 정화는 그 미소를 보며 생각했다. 군이 이렇게도 따뜻해질 수 있구나. 그러나 그녀의 마음 한켠엔 여전히 묵직한 그림자가 남아 있었다. 사건 이후 몇몇 고위 장성들이 그녀에게 조심스레 말했다. 정화 장군, 이제 그만하시죠. 조용히 지나가면 영전도 가능할 겁니다. 하지만 그녀는 그때마다 고개를 저었다. 제가 시작한 일입니다. 끝을 봐야죠. 그날 오후 국방부에서 연락이 왔다. 중장님, 위원회에서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전국 지휘관 회의에서 기조연설을 부탁드린답니다. 정화는 잠시 말을 잃었다. 내가? 예. 이번 주 금요일입니다. 며칠 뒤 서울 국방컨벤션센터. 정화는 정복을 차려입고 연단에 올랐다. 수백 명의 장교와 장성들, 기자들이 자리를 메웠다. 플래시가 번쩍였다. 그녀는 마이크 앞에 섰다. 존경하는 동료 여러분, 저는 오늘 한 장군으로서가 아니라 한 어머니로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회의장은 조용해졌다. 한 아이가 군대에서 다쳤습니다. 그 아이가 제 아들이었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군의 얼굴을 새로 보았습니다. 명령으로 움직이는 조직이 아니라 때로는 침묵으로 누군가를 짓누르는 세계. 그녀는 잠시 숨을 고르고 말을 이었다. 하지만 저는 믿습니다. 군은 바뀔 수 있습니다. 우리는 용기를 배웠고 그 용기가 변화를 만들었습니다.
정화는 준비해온 자료를 펼쳤다. 지난 석 달간 전국 부대에서 보고된 병사 피해 사례는 68% 감소했습니다. 익명 제보는 오히려 3배로 늘었습니다. 이는 두려움이 사라졌다는 증거입니다. 회의장 곳곳에서 고개가 끄덕여졌다. 저는 오늘 제 계급을 걸고 약속드립니다. 이 변화가 일시적 구호로 끝나지 않게 하겠습니다. 그녀는 천천히 손을 올려 가슴의 계급장을 바라봤다. 이 별이 빛을 잃더라도 군이 사람을 지킬 수 있다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순간 회의장 안이 고요해졌다. 몇 초의 침묵 뒤 뜨거운 박수가 터져나왔다. 기자들은 일제히 셔터를 눌렀고 젊은 장교들은 눈시울을 붉혔다. 연설이 끝난 뒤 한 대령이 조심스레 다가왔다. 장군님, 예전엔 병사들이 문제를 일으킨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압니다. 문제는 우리가 듣지 않았다는 겁니다. 정화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걸 깨달았다면 이미 절반은 이긴 겁니다. 그날 저녁 정화는 숙소로 돌아왔다. 탁자 위에는 도윤이 보낸 편지가 놓여 있었다. 엄마, 이제 후임들이 먼저 웃어요. 엄마가 만든 세상 속에서요. 저는 그게 자랑스러워요. 짧은 문장 하나하나가 마음을 찔렀다. 정화는 펜을 들어 답장을 썼다. 도윤아, 엄마는 이제 곧 떠날 거야. 하지만 내가 남아있을 테니 괜찮다. 엄마는 너를 믿는다. 며칠 뒤 그녀는 조용히 사표를 제출했다. 군 생활 33년의 마침표였다. 사단 전속부관이 깜짝 놀라 물었다. 장군님, 정말 그만두시는 겁니까? 정화는 부드럽게 웃었다. 별은 내려놔도 책임은 남아있지. 사단장실에 놓인 명패가 치워지고 책상 위엔 작은 사진 하나만 남았다. 도윤이 군복을 입고 웃고 있는 사진. 그 앞에 정화가 마지막으로 격려했다. 수고했다, 내 아들. 그리고 고맙다. 그녀는 부대를 떠나며 마지막으로 운동장을 돌아봤다. 병사들이 줄을 맞춰 구보를 하고 있었다. 그들의 구령소리가 하늘로 맑게 울려 퍼졌다. 예전엔 들리지 않던 웃음소리도 함께였다. 정화는 차 안에서 조용히 미소를 지었다. 이제 정말로 내가 원하던 군이 되었구나. 몇 달 후 뉴스에서 익숙한 얼굴이 나왔다. 이도윤 소위 병영문화혁신팀 임명. 그 화면을 본 정화는 천천히 미소 지었다. 그래, 잘 가라. 이제 내 세상이다. 그녀는 창문을 열었다. 바람이 흩날리는 커튼 사이로 햇살이 들어왔다. 벽 한쪽에는 정의와 신뢰로 지휘하라는 문구가 걸려 있었다. 그녀는 조용히 움조렸다. 군은 명령으로 움직이지만 사랑으로 완성된다. 그리고 아주 천천히 마지막 페이지를 덮었다. 그녀의 군복은 벗겨졌지만 그 신념만큼은 여전히 별처럼 빛나고 있었다. 가을이 깊었다. 부대 정문 앞 은행나무가 노랗게 물들었고 운동장에는 맑은 구령이 울렸다. 정화가 떠난 지 석 달, 사단은 제 시간에 일어나 제 방식으로 숨쉬고 있었다. 신문에는 가끔 그녀의 이름이 실렸지만 부대 안의 하루는 담담히 흘렀다. 그날 아침 도윤은 회의실 문을 열었다. 벽면에는 새로운 규정표가 붙어 있었다. 익명 신고함은 매주 비워졌고 점검표에는 궁금한 점이 빼곡했다. 그는 의자에 앉아 종이를 정리했다. 첫 줄엔 크게 적었다. 오늘도 묻는다. 불편한 진실이 있으면 말하라. 문이 노크 소리와 함께 열렸다. 후임 하나가 조심스레 고개를 내밀었다. 소위님, 잠깐 되겠습니까? 들어와. 후임은 손에 작은 수첩을 쥐고 있었다. 야간 근무표가 바뀌었는데 개인 사정이 있는 병사가 있어 조정이 필요합니다. 도윤은 고개를 끄덕였다. 사정 확인하고 받고
누구도 혼자 견디지 않는다. 그리고 그 병사에게 전해. 내가 혼자가 아니라고. 후임의 얼굴이 밝아졌다. 알겠습니다. 점심 무렵 사단 방송이 흘렀다. 오늘 오후 병영문화 모범부대 시상식이 있습니다. 모든 중대는 시간 맞춰 집합하랍니다. 도윤은 유리창 너머로 햇살을 보며 숨을 고르고 연병장으로 향했다. 단상 위에는 사단장 직무대리가 서 있었다. 옆자리에는 낯익은 얼굴이 보였다. 정하였다. 사복 차림, 단정한 미소, 병사들의 웅성거림이 퍼졌다. 오셨다. 정말 오셨네. 시상식은 짧고 간결했다. 모범중대가 호명되고 몇몇 병사가 앞으로 나갔다. 마지막 순서에서 사회자가 한 장의 봉투를 들었다. 특별 감사패 전달이 있겠습니다. 병사들의 용기를 이끈 사람에게 드립니다. 도윤의 이름이 불렸다. 그는 놀라 잠시 서 있었다가 주변의 손짓에 이끌려 단상으로 올랐다. 감사패는 단단했고 글씨는 또박또박 새겨져 있었다. 병사를 지키는 선임. 사단장 대행이 악수를 청했다. 수고했네, 소위. 그가 손을 내리자 정화의 시선이 도윤과 마주했다. 도윤이 낮게 인사했다. 어머니. 정화는 고개를 저었다. 오늘은 상관 아닌 관객이야. 축하한다. 짧은 대화였지만 마음속에 오래 남는 울림이 있었다. 행사가 끝난 뒤 두 사람은 본부 앞 벤치에 나란히 앉았다. 바람이 낙엽을 밀고 갔다. 한참을 말없이 앉아 있다가 도윤이 먼저 입을 열었다. 처음에는 두려웠어요. 내가 다시 그때로 돌아갈까봐. 근데 이제는 조금 알 것 같아요. 사람을 지키는 일이 군의 중심이라는 걸. 정화가 미소 지었다. 늦게 배우는 법은 없다. 중요한 건 내가 그 자리에 서 있다는 거지. 엄마는 왜 그만두었어요? 도윤의 물음은 조심스러웠다. 정화는 잠시 하늘을 보았다. 별을 지키는 일보다 별이 비추는 자리를 지키고 싶었어. 내가 걷는 길이 발길을. 무서웠을 때는 없었어요. 있었다. 그럴 때마다 생각했지. 누군가가 먼저 걸어야 뒤가 따라온다고. 멀리서 신병들의 구보가 시작됐다. 구령은 또렷했고 발맞춤은 일정했다. 간부가 대열을 지나가며 물었다. 불편한 것 있나? 신병이 대답했다. 있으면 바로 말하겠습니다. 정화는 그 짧은 문장에 눈을 감았다 뜨며 웃었다. 듣는 법을 배웠구나. 이 부대. 해가 기울 무렵 생활관 앞에서 작은 모임이 열렸다. 피해 병사였던 이들이 원을 이루어 섰다. 한 병사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그날 이후 꿈에서 깼습니다. 오늘은 처음으로 두려움 없이 잠들 수 있을 것 같아요. 옆에 병사가 어깨를 두드렸다. 우리가 옆에 있잖아. 도윤은 그들 사이에 서서 숨을 깊게 들이켰다. 말보다 확실한 공기가 있었다. 안도, 연대, 그리고 조용한 약속. 밤이 오자 부대는 잠잠해졌다. 정화는 주차장 옆 작은 길을 걸었다. 가로등 불빛에 낙엽이 반짝였다. 휴대전화가 진동했다. 국방부에서 온 짧은 메시지였다. 전국 지휘관 대상 강의 요청. 제목은 이렇게 적혀 있었다. 듣는 지휘의 기술. 정화는 웃으며 답장을 보냈다. 가능합니다. 돌아 나오는 길, 그녀는 마지막으로 연병장을 바라봤다. 아무도 없는 공간에 낮의 구령이 여운처럼 남아 있었다. 그 소리는 어제의 명령이 아니라 내일의 약속처럼 들렸다. 도윤이 생활관에서 나와 손을 흔들었다. 집까지 모셔다 드릴게요. 괜찮다. 너는 내 자리 지켜. 이제부터는 내가 이 부대를 비춘다. 도윤이 다가와 포옹을 했다. 짧고 단단한 포옹. 정화는 등에 손을 얹으며 말했다. 두려움이 오면 기억해라.
혼자 맞선 적은 한 번도 없었다는 걸. 그녀는 차문을 닫고 시동을 걸었다. 라디오에서 군악대 합주가 흘렀다. 길 위에 불빛이 이어져 하나의 선이 되었다. 그 선은 멀리 도시 쪽으로, 그리고 더 멀리 아직 만나지 못한 병사들의 삶으로 이어질 것이다. 차가 천천히 부대를 벗어났다. 정문 옆 깃발이 밤바람에 펄럭였다. 정화는 창밖으로 마지막 경례를 보냈다. 소리내지 않은 경례였다. 그녀의 마음속에서만 울리는 대답이 돌아왔다. 잘 다녀오십시오. 여기 우리는 잘 있습니다. 하늘에는 별이 드물었지만 그 드문 별이 충분했다. 길을 잃지 않기에. 정화는 미소를 지었다. 오늘의 끝에서 내일의 시작을 보았다. 군은 명령으로 움직였고 이제는 신뢰로 유지될 것이다. 그리고 언젠가 사랑으로 완성될 것이다. 그 믿음만큼은 오래 또렷하게 빛났다.